자, 1단원 시험 정수와 유리수 파트 시험을 봤는데요. 잘 설명해 줄 테니까 오답노트 작성을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1번, 다음 수를 소인수 분해하시오. 소인수 분해는 숫자를 소수인 인수들의 곱으로 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첫 번째 방법은 니은자 방법이에요. 소수로 나눠볼게요. 2일은 2, 2, 50. 더 이상 나눠지지 않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을 곱해서 씁니다. 2가 2개 곱하기 5. 이런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거는 실수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자, 48을 한번 소인수 분해해 볼까요? 2, 2, 4, 2, 4, 8, 2, 1은 2, 2, 4, 2, 6, 12, 2, 3, 6. 이렇게 하면 2가 4개 곱하기 3이 하나, 2의 4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되죠. 72를 한번 해볼게요. 자, 72는 2, 3, 6, 2, 6, 12, 2, 1은 2, 2, 8에 16, 2, 9, 18, 그 다음에 3, 3은 9. 이렇게 하면 2가 하나, 둘, 셋, 2가 3개 곱하기 3이 2개 이렇게 분해가 되죠. 두 번째 방법은 가지치기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20을 생각나는 숫자 곱으로 분해를 해요. 4, 5, 20 이렇게 분해가 되죠. 소수가 될 때까지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4는 2, 2, 4 이렇게 분해가 돼요. 그럼 소수가 남을 때까지 분해한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48도 해볼까요? 48 아무 숫자나 떠오르는 곱으로 분해해보면 4, 1은 4, 4, 2, 8 4는 한 번 더 분해해서 2, 2, 4 12는 4, 3, 12 4 한 번 더 분해해서 2, 2, 4 그럼 이럴 경우에 2가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에 3이 하나 2의 4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분해가 되죠.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사용해서 소인수 분해는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번 설명할게요. 요게 같은 숫자일 때 자연수 A, B, C에 대해서 A 더하기 B 빼기 C의 값을 구하시오. 2의 개수를 세볼게요. 하나, 둘, 셋. 그러면 2의 세제곱이고요. 3은 하나, 둘. 3의 제곱이고 5가 한 개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2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 곱하기 5의 C제곱하고 같아야 되니까 A는 3이고 B는 2고 C는 1이 되겠죠. 따라서 A 더하기 B 빼기 C의 값은 3 더하기 2 빼기 1이니까 3 더하기 2가 얼마예요? 5죠. 5에서 2를 빼면 4가 됩니다. 자, 3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을 소인수 분해하면 그랬죠? 그러면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6은 2 곱하기 3, 그 다음에 8은 2가 3개, 9는 3이 2개, 10은 2 곱하기 5. 그럼 2의 개수를 세볼게요. 여기 1개, 3개 더하면 4개, 5개, 2가 5개고요. 3은 하나, 그 다음에 여기 2개가 있으니까 3은 3개, 그리고 5가 2개, 7이 1개. 따라서 2의 5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로 분해되니까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4번 설명할게요. 이거의 약수가 아닌 것은 이라 그랬죠. 그럼 이거의 약수이려면 2의 4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 요 인수들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럼 좋은 방법은 이걸 소인수분해 해보시면 돼요. 8은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안에 포함이 되죠. 약수가 맞아요. 35는 5, 7에 35 마찬가지로 5와 7의 곱으로 요 안에 들어가죠. 42는 2, 2, 4, 2, 1은 2, 3, 7에 22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7인데 여기는 지금 3이 없어요. 3이 없기 때문에 이는 이 숫자의 약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계속 해보면 100은 소인수 분해하면 100은 10 곱하기 10인데 10은 2, 50, 2, 5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으로 분해가 되는데 이 숫자 안에 포함이 되죠. 따라서 약수가 맞고요. 175를 분해를 해보면 5, 3, 15, 5, 5, 25, 5, 7에 35니까 5의 제곱 곱하기 7. 따라서 여기 안에
약수가 되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5번 140을 자연수로 나누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할 때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140을 먼저 소인수 분해를 해보세요. 그러면 27에 14, 2, 3은 6, 2, 5, 10, 5, 7에 35. 140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이 되는데 자연수로 나누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지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지수가 짝수가 돼야 돼요. 따라서 짝수가 되지 않는 숫자 5와 7을 나눠줄 때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나눌 수 있는 가장 자연수는 5 곱하기 7, 35가 됩니다. 자, 6번입니다. 자, 두 수 최대 공약수가 이렇게 최소 공배수가 이렇게 나올 때 A, B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보통 숫자를 이렇게 비교할 때는 자, 최대 공약수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에요. 최대 공약수는 지수 중에서 공통으로 들어있어야 되니까 작은 쪽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A가 2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는 3이니까 B는 3보다는 크거나 같게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최소 공배수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5의 5제곱이니까 여기는 A가 2일 때 최소 공배수 큰 쪽, 최소 공배수는 지수가 큰 쪽을 선택하죠. 그럼 여기가 5제곱이니까 B값은 얼마를 선택해야 되냐? 5가 되겠죠.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7이 됩니다. 7번입니다. 세수 요거의 최소 공배수는? 하고 물어봤죠? 그럼 최소 공배수는 지수가 큰 쪽을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2는 세제곱이 가장 크고요. 3은 세제곱, 제곱, 하나. 그러면 3의 제곱을 선택하고요. 아니다. 여기 3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을 선택하고요. 5는 제곱, 하나, 제곱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7을 선택하면 최소 공배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 해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8번입니다. 두 분수가 모두 자연수가 돼야 돼요. 자연수가 되려면 24와 40이 약분이 돼야겠죠. 분모가. 따라서 n은 무슨 값이 돼야 되냐? 24와 40의 공약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수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24와 40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봅시다. 4, 6에 24, 4, 1은 4, 2, 3, 6, 2, 5, 10 이렇게 해주면 최대 공약수는 4, 2, 8이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자, 9번 설명할게요.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의 블록을 빈틈없이 쌓아서 가로의 길이가 72, 세로의 길이가 120, 높이가 144인 직육면체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육면체가 있어요. 길이가 다 똑같아요. 얘를 빈틈없이 쌓아서 커다란 직육면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블록을 되도록 적게 사용하려고 할 때 필요한 블록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죠. 그럼 지금 이거를 사용해서 엄청 큰 직육면체를 만들고 싶어요. 여기가 70이고 120이고 높이가 144인 직육면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현재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정육면체인지는 몰라요. 따라서 여기서 뭘 먼저 구해주냐면 72와 120과 144의 최대 공약수를 먼저 찾아줍니다. 그게 쌓을 수 있는 큰 정육면체가 되겠죠. 큰 정육면체로 쌓아야 블록을 되도록 적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구해볼게요. 6으로 해볼까요? 6, 1은 6, 6, 22, 6, 22, 6, 22, 6, 4, 24. 그 다음에 뭘로 해볼까요? 2로 해볼까요? 2, 6, 12, 20, 그 다음에 2, 1은 2, 2, 4. 2로 또 해볼까요? 2, 3, 6, 2, 5, 10, 2, 6, 12. 그럼 여기서는 최대 공약수는 끝이에요. 따라서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는 2, 2, 4, 4, 6에 24cm가 돼요. 24cm가 돼요. 여기가 4, 6에 24. 그러면 자, 이쪽 가로는 24짜리를 몇 개를 이용하면 되냐? 71을 24로 나누면 3개를 채우면 되겠죠. 이쪽으로는 3등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120을 24로 나누면 5등분이 되겠죠. 144를 24로 나누면 6등분이 되겠죠. 따라서 필요한 블록의 개수는 3 곱하기 5 곱하기 6이 됩니다. 따라서 6, 5, 30, 3, 3은 9. 필요한 개수는 90개가 됩니다. 10번이에요. 톱니의 개수가 각각 54, 60인 두 톱니바퀴 A, B가 서로 맞물려 있어요. 톱니가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서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여기 톱니 개수는 54고 여기는 60입니다. 두 톱니바퀴가 회전하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다시 같은 톱니바퀴에 맞물리는 것은 A가 몇 바퀴 회전한 후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 54랑 60이 여기서 동시에 출발했을 때 몇 바퀴 도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예를 들어서 색칠했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지점을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뭘 찾아야 되냐? 54와 6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뭘로 해볼까요? 2로 해볼까요? 2, 2, 4, 2, 7에 14, 2, 3, 6. 3으로 해볼까요? 3, 9, 27. 그럼 더 이상 서로 소니까 최소 공배수는 2, 3, 6, 6, 9, 54 곱하기 10하면 540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 톱니에 맞물리려면 톱니가 540개가 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A는 몇 바퀴 돌아야 되냐면 540을 54로 나누면 결국 10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죠. 10바퀴. 답은 3번이 됩니다. 11번이에요. 가로가 108, 세로가 84.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해요. 나무 사이의 간격이 최대가 되도록 심을 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정한 간격인데 최대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나무 사이 간격이 최대가 돼야 되니까 결국엔 108과 84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됩니다. 6으로 한번 해볼게요. 6, 1은 6, 6, 8에 48, 6, 1은 6, 6, 4, 24. 2로 해볼게요. 2, 9, 18, 2, 7에 14. 해보면 최대 공약수는 12, 6이 12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일정한 간격은 몇 미터 간격이냐? 12m 간격이 됩니다. 그러면 가로 108을 12m 간격으로 나누면 총 몇 등분이 되냐? 108을 12로 나눈 9등분이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9등분을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등분을 하면 나무는 몇 그루가 심어지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그루가 심겨지는데 여기 아직 첫 번째 안 셌어요. 왜냐면 여기서 출발할 경우 여기를 세지 않고 9등분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심어지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84를 12m 간격으로 심을 때는 7등분이 돼요. 7등분이 되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에 나무를 심게 되는 거죠. 결국엔 이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루를 심으면 되기 때문에 내 기퉁 위에 나무가 심어졌죠?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이쪽 9, 여기도 9, 이쪽 7, 이쪽 7. 그래서 나무의 총 그루수는 32그루가 됩니다. 13번입니다.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이고 또는 음의 부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그랬죠. 0보다 3.1만큼 크다. 플러스 3.7이 되고요. 0보다 7분의 2만큼 작다. 마이너스 7분의 2가 되겠죠. 13번 다음 중 세수가 모두 정수가 아닌 유리수인 것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를 제외해야 돼요. 정수 빼고 여기도 정수가 또 들어가죠. 여기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같지만 약분이 돼요.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얘도 정수라서 안 돼요. 그리고 얘는 4분의 7, 마이너스 2.1, 8분의 3. 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해당이 되죠. 여기는 7분의 21이 약분이 돼요. 따라서 3이 되기 때문에 얘도 정수가 포함이 돼서 답은 4번입니다. 14번. 자, 다음 5개의 수를 수직선에 나타낼 때 왼쪽에서 세 번째 있는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왼쪽에서 세 번째 있다는 얘기는 수직선은 왼쪽으로 갈수록 수가 작아져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요. 그러면 왼쪽에서 세 번째 있다는 거는 작은 거로부터 세 번째 있는 수를 말하는 거예요. 음수가 2개죠. 그럼 이미 작은 수 2개는 끝났고요. 이 3개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바로 세 번째 있는 수가 되겠죠.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뭘로 비교를 할까요? 통분하는 방법이 있고 대략 소수를 고쳐보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대분수로 한번 써볼까요? 얘는 6, 2, 12, 2와 6분의 1이 되고요. 얘는 2, 2, 4, 2와 2분의 1이 되고요. 얘는 5, 20, 2와 5, 20이니까 5분의 4가 되죠. 그래도 다 앞에가 2라서 비교가 잘 안 되네요. 그러면 대략 한번 소수로 고쳐볼까요? 얘는 6으로 나눠주면 2.13을 6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6으로 나누면 6, 2, 12. 그 다음에 여기는 6, 1은 6. 그 다음에 6, 4, 24, 6, 5, 30, 6, 6에 36 해서 2.16 뒤에 계속 반복이 되죠. 2분의 5는 2로 나누면 5를 2로 나누면 2, 2, 4, 2, 50, 2.5가 되죠. 2.5가 되고 얘는 14를 5로 나누면 2.5, 20, 5, 8에 40, 2.8이 돼요. 그럼 이 세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이 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 왼쪽에서 여기 다 2개 다 음수 세 번째 있는 수는 6분의 13이 됩니다. 자, 15번 설명할게요. 절대값이 2분의 5보다 작은 정수는 모두 몇 개인가 했죠? 2분의 5가 소수로 고치면 아니면 대분수로 고치면 2와 2분의 1 즉 2.5죠. 따라서 절대값이 2.5보다 작다는 얘기는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요 사이에 있는 오른쪽으로도 2.5보다 작고 왼쪽으로도 2.5보다 작은 이 사이에 있는 정수가 되겠죠. 따라서 0, 1, 2. 그래서 총 몇 개가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개가 됩니다. 16번이에요. 세 유리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뽑아 곱한 값 중 가장 큰 수는? 하고 물어봤죠. 세 유리수가 모두 음수예요. 서로 다른 두 수를 뽑아서 곱했을 때는 뭐가 되겠어요? 마마, 뿔이 되겠죠. 따라서 결국은 가장 절대값이 큰 거를 고르시면 돼요. 그럼 절대값이 어느 게 가장 큰가요? 크죠? 이 크고 4분의 3과 6분의 5 비교를 해야 되겠는데요. 12로 통분해 볼까요? 12로 통분하면 4, 3, 12, 3, 3은 9. 얘는 3으로 12로 통분하면 6, 22, 5, 20. 이쪽이 더 절대값이 크죠. 따라서 곱했을 때 가장 큰 수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6분의 5를 곱한 뿔 되고 약분하면 3분의 5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혹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어려울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려울 때는 개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하나, 둘, 세 번만 곱해 보셔도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계산되는 PQ. P에 6을 입력하여 계산된 값을 Q에 다시 넣었어요. 자, P에다가 6을 입력해 볼까요? 입력된 수를 마이너스 6을 입력했어요. 4로 나누고 2분의 1을 더한다. 자, 그러면은 얘는 약분하면 2, 2, 4, 2, 3, 6이고 2분의 1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Q에다가 입력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입력해요. 입력된 수에서 3분의 1을 빼고 15를 곱한다. 중요한 건 가로를 쳐주셔야 돼요. 얘를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얘는 마이너스 3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고요. 15를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고 3, 1은 3, 3, 5, 15, 4, 5, 20이라서 마이너스 20이 답이 됩니다. 18번이에요.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2.1이 나타내는 점으로부터 왼쪽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죠. 자, 마이너스 2.1이 있는데 왼쪽으로 플러스 2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플러스 2만큼 왼쪽은 마이너스 빼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1인데 빼기를 더하기로 고치고 같은 부호 길이는 더해주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4.1이 됩니다. 19번 볼게요. 자, 여기는 보기가 잘못됐는데 고치고,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4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요거 계산해보면 2, 8에 16, 마이너스 16을 다시 4로 나누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기억 맞네요. 여기는 6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에다 2를 곱하면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것도 맞고요. 얘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마뿔 3, 4, 12가 되고 얘를 마이너스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15를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마마뿔 플러스 3이 되고요. 얘를 마이너스 4를 다시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20번입니다. 이거를 계산하면?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의 계산 순서는 어떻게 되냐? 얘를 먼저 계산하고 나누기를 하고 빼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럼 3분의 7 빼기 6분의 1을 계산을 해보면 통분을 해요. 3이 6, 2, 7에 14. 그럼 요거 계산을 하면 얼마가 돼요? 6분의 13이 되죠? 이게 1번 계산이에요. 그럼 2번 계산은 9분의 26에서 6분의 13을 나눠요. 그러면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고치고 약분을 합시다. 326, 339, 3분의 4, 224가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3번 계산을 할게요. 1에서 3분의 4를 빼요. 1은 3분의 3이니까 여기서 3분의 4를 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4번 계산을 해볼게요. 4분의 3에서 빼기 3번까지 계산한 답이 얼마가 나왔냐?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빼기를 더하기로 고치고 뒤에 보호를 바꾸면 이렇게 나오고 통분합시다. 12로 통분해요. 4, 3, 12, 3, 3은 9. 그리고 여기는 3, 4, 12, 4, 1은 4 계산해주면 결국 답은 12분의 13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 12분의 13이 됩니다.